미국이 한국 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한국인 300명에게 미국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이게 2025년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됐죠. 미국 이민단속국 ICE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조지아주 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서 여기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숫자가 300명이 넘어요. 문제는 체포 방식이었습니다. 수갑을 채운 게 아니라 발목에도 족쇄를 채웠어요. 중범죄자 다루듯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당하게 공개했어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미국 노조라는 말도 있었고 전직 직원이라는 소문도 돌았죠. 그런데 진짜 신고자가 나타났습니다. 토리 브레넘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정확히는 정치인 지망생이죠. 상원 경선에서 한 번 떨어졌고 지금은 하원 의원에 도전 중입니다.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썼냐? 내가 노조원들 인터뷰했다. 전직 직원들도 만났다. 그 내용을 ICE에 넘겼다. ICE가 나한테 전화까지 했다. 이번 단속 내가 주도했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어요. 칭찬이 쏟아질 줄 알았겠죠.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악플 폭탄이 터졌고 문자 협박까지 들어왔습니다. 미국인들이 분노한 겁니다. 댓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야? 수십억 달러 계약 다 망쳐놨네. 현대차가 조지아에서 철수하면 8,500개 일자리 날아간다. 그거 알아?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공장 증설 중이거든요. 일자리는 10,000개가 넘어요. 브레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총을 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나를 비판하는 놈들 전부 소송 걸겠다고 협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미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바이든 때부터 시작됐죠. IRA 법안, 전기차 보조금 주는 법입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칩스법도 나왔어요. 반도체에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 지어라.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0년 한국의 대미 투자는 147억 달러였어요. 2023년엔 어떻게 됐을까요? 280억 달러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미국 법인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숫자예요. 전 세계에서 연간 8만 5천 개만 줍니다. 게다가 추첨이고 1년에 한 번만 뽑아요. 경쟁률이 3대1, 4대1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공장은 지금 당장 지어야 하는데 비자는 1년 뒤에 추첨으로 받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게다가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실제 발급 숫자가 반토막 났거든요. 원래는 13만 건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훨씬 줄었습니다. 대기업은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L-1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보낼 때 쓰는 건데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발급에 23개월 걸리고 비용도 수천 달러예요. 그나마 대기업은 이렇게라도 하죠. 협력업체는요?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L-1 비자는 미국 지사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 협력업체가 미국 지사까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럼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년 기다렸다가 추첨? 공장 공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편법을 쓴 겁니다. ESTA라는 게 있어요. 관광 비자 같은 건데 72시간 만에 나오고 비용은 21달러입니다. 빠르고 싸죠. 문제는 이걸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했어요. 공장은 지어야 하고 미국인은 일을 못하고 그래서 ESTA로 들어와서 일한 겁니다. 불법이었죠.
이번에 잡힌 사람들을 보면 LG엔솔 직원 49명, 협력업체 직원 250명 넘게 구금됐습니다. 왜 협력업체가 더 많을까요? 대기업은 그래도 L-1 비자를 썼는데 협력업체는 아예 방법이 없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잘못한 거 맞아요. 편법을 쓴 거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먼저 빨리 와서 공장 지어라 했습니다. 보조금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자는 안 줘요. 저도 1년 뒤에 추첨으로. 공장은 어떻게 짓습니까? 미국인으로 지으라고요? 미국인은 제조업을 못해요. 트럼프도 이걸 압니다. 나중에 인정했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ICE가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단속할 것이다. 현대와 LG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도 조심하라는 경고죠. 한국 정부가 주말에 움직였습니다. 석방교섭에 나섰어요. 석방교섭이라는 단어, 예전에는 중동에서나 쓰던 말 아닙니까? 테러리스트한테 인질 잡혔을 때 그 단어를 미국 정부와 쓰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구금된 한국인들한테 ICE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택지를 줬어요. 첫 번째는 추방당하고 5년간 입국 금지, 두 번째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기. 둘 다 최악이죠. 추방이 뭐가 문제냐고요? 기록에 남습니다. 평생 따라다녀요. 10년 전 추방 기록 있으면 미국 다시 못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그럼 이 3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핵심 인력이에요. 공장 지을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공장 증설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노력했어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시작됐어요.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가동 지연 불가피.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아세요? 현대차와 LG엔솔 합작으로 투자 금액이 6조 원입니다. 여기에 3조 더 투자해서 총 9조 원 규모예요. 여기서 뭘 만드냐? 전기차 배터리 연간 30만 대 분량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만약 이 공장이 늦어지면 배터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생산 전체가 멈춥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미국인 고용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미국인은 제조업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적고 의지도 다릅니다. 한국인은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미국인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관계는 좋다. 현대차 문제로 관계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립서비스죠. 그리고 비자 문제도 언급했어요. 배터리 아는 사람이 미국에 없으면 외국인이 와서 우리 국민 훈련시켜야 한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인정한 겁니다. 미국인은 못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비자 제도가 안 바뀌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H-1B는 여전히 8만 5천 개 추첨 방식이고 협력업체는 여전히 방법이 없어요. 한국 기업들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유화적으로 나왔을까요? 미국 여론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제조업 살린다면서 핵심 인력을 쫓아내면 어떡하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지아주의 추방 경제학 제목부터 비판이에요. 합법적인 직장을 급습하는 건 범죄갱단 단속과 달라야 한다. 해외 투자 유치하면서 노동력을 줄이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 준다. LA타임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인터뷰를 여러 개 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마음 놓고 미국에 투자하겠는가? 미국 이민협의회도 나섰죠. 외국 기업 근로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커뮤니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가족들까지 혼란에 빠뜨렸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재원 가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교육 때문에 가죠. 일본은요? 주재원 가는 거 극도로 싫어해요.
제가 일본 경달련 취재했을 때 경달련이 뭔지 아시죠? 한국의 정경련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인들 미국 안 가려고 한다. 지원자 없어서 강제로 뽑아보낸다. 자조적인 인터뷰였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미국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에 ICE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 가족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협의회가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2025년 9월 7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앞에서 미국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연대 시위였어요. 한국 기업 편을 든 겁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트럼프는 유화적으로 나오는데 왜 ICE는 이렇게 과격하게 단속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연간 100만 명 추방 하루에 3천 명씩 잡아야 합니다. 말이 3천 명이지 하루에 3천 명을 어떻게 잡습니까? 진짜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 잡기 어려워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면 굶어 죽습니다. 가족한테 돈 보내야 하니까 진짜 필사적으로 저항하죠. IC 요원들 총에 맞기도 하고 차로 바치기도 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 IC가 생각한 겁니다. 쉬운 타겟을 노리자. 실적은 올려야 하니까요. 트럼프가 매일 쪼잖아요. 오늘은 몇 명 잡았어? 왜 이렇게 적어? 그래서 누구를 노렸을까요? 한국, 일본, 대만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큰 조직에 속해 있으며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쉬운 먹잇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제때 공사 못 마칩니다. 악순환이에요. 미국엔 제조업 인력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 인력을 둘로 나눠볼까요? 상위 5%는 천재들이죠. 월가에서 일하거나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거나 하위 95%는요? 제조업 반복 작업 못합니다. 이번엔 한국이 당했지만 작년엔 대만이 당했어요. TSMC, 바이든 때였습니다. 공장 완공했는데 안 돌아가요. 왜? 사람이 없어서. 대만에서 500명만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10,000명 훈련시키려고 몇 달만 시간 달라고요. 그랬더니 미국 노조가 난리쳤어요. 대만 근로자 단 한 명도 안 돼. 결국 1년 동안 못 데려왔습니다. TSMC는 공장 완공하고도 오랫동안 제대로 못 돌렸어요.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자체의 문제예요. 구조적인 모순이죠. 더 큰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국에 공장 계속 지어야 하는데 비자 문제가 안 풀리면 이 일이 반복됩니다. 불법으로 계속 보낼 수도 없고 미국인으로 바꾸자니 3년 걸릴 공사가 67년 걸려요. 원가는 2배, 3배로 오릅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과연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공장은 오라는데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모순이죠.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미국 공장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족쇄 채워진 한국인 300명. 이 장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2025년 미국의 민낯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